청취자님, 지금 당장 최첨단 신약 발굴 플랫폼을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수출한 바이오 기업을 하나 딱 상상해 보시겠어요? 기술력 하나는 뭐 진짜 끝내주는 곳이죠. 네,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쓰는 막대한 연구 자금이 그 동네 대형마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프리미엄 영양제 코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스타트업이 자금을 대려고 동네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격이라고 할까요? 아, 빵집 비유 딱이네요. 심지어 그 빵집이 초대박이 나서 기업 전체를 막 먹여 살리고 있는 되게 기이한 구조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해볼 기업 바로 고바이오랩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약이나 바이오텍이라고 하면 신약 하나에 회사 사활을 걸고 막 천문학적인 돈을 태우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10년 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죠. 네,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상장 폐지되는 엄청 피말리는 세계인데 이 고바이오랩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생존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숫자랑 사실을 바탕으로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생력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명확한 재무적 수치랑 투트랙 전략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럼 가장 눈에 띄는 그 빵집 이야기, 건기식 사업부터 짚어보죠. 고바이오랩 작년 연간 매출이 37.8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 무려 44%나 성장한 수치거든요. 네, 엄청난 성장세죠. 근데 매출 구조를 보면 바이오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형적이에요. 전체 매출의 98%가 본업인 신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서 나옵니다. 이마트랑 손잡고 만든 합작법인 그 위바이옴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죠. 맞아요. 설립 10개월 만에 건기식으로만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걸 단순히 부업을 잘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단순한 캐시카우 그 이상이라는 건가요? 네, 이 건기식 사업은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피를 펌프질해야 뇌가 돌아가듯이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이 본업인 신약 개발 플랫폼 스마티홈을 고도화하는 데 전폭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와, 빵집에서 번 돈으로 최첨단 연구실을 빵빵하게 돌리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스마티홈이라는 플랫폼,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보통 제약사들도 자체 플랫폼 하나씩은 다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근본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신약 개발은 실험실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그걸 쥐나 원숭이한테 먼저 투여해보잖아요. 그렇죠. 동물 실험 먼저 하고 사람한테 넘어가죠. 근데 스마티홈은 정반대예요. 아예 시작부터 사람 데이터에서 출발합니다. 잠깐만요. 사람한테 먼저 실험을 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아, 실험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축적된 방대한 인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고바이오랩은 비텍스 데이터라고 해서 쌍둥이 코호트 등 3,000명 이상의 엄청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 쌍둥이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차이를 비교하기 쉽겠네요. 정확합니다. 유전자가 같은데 한 명만 특정 질환이 있다면 그건 체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인체 미생물 환경을 분석하고 5,000종 이상의 남배양 미생물 라이브러리인 백스뱅크랑 결합해서 기전을 연구하는 겁니다. 쥐랑 사항 사례 현장이 완전히 다르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람 데이터로 접근해서 실패 확률을 줄인다는 거군요. 맞아요. 덕분에 초기 신약 후보 물질 도출 기간을 무려 2년에서 3년이나 단축시켰습니다. 임상 성공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높였고요. 대단하네요. 그럼 그 건기식으로 번 피 같은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건 핵심 리드 파이프라인인 KBLP-001 건선치료제입니다. 호주에서 임상 1상 완료하고 미국 FDA로부터 임상 2상 승인을 받았죠. 아시아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중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2상 진입한 거잖아요. 네, 면역질환 파이프라인의 핵심입니다.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타겟인 KBLP-002도 호주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회사의 결단력을 보여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KBLP-007 임상 중단 건이에요. 아, 2023년 8월에 과감하게 드롭한 그건 말씀이시죠? 네. 이게 무슨 약물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중단한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재무적이고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었죠. 신약 임상 단계가 올라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뛰거든요.
만약 KBLP007을 계속 끌고 갔다면 최소 50억 원 이상의 R&D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했어요. 와, 50억이요?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랑 미래 비용을 쫙 계산해보고 아예 과감하게 플러그를 뽑은 겁니다. 솔직히 바이오 기업들은 파이프라인 하나라도 더 쥐고 있어야 주가 방어에 유리하니까 좀비처럼 임상 질질 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50억을 아끼려고 멀쩡한 잔가지를 쳐낸 거네요. 그리고 그 과감한 가지치기의 결과가 아주 최근이죠. 2026년 3월 25일에 엄청난 빅딜로 돌아왔습니다. 아, 셀트리온이랑 맺은 기술 수출 계약이요? 네, 장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 물질 3종을 셀트리온에 넘기는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죠. 설사용,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정조준한 물질들입니다. 규모가 총 2,052억 원이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 가지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2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엄청 빵빵해 보이는데 계약 내용을 뜯어보면 지금 당장 고바이오렉 공장에 꽂히는 선급금은 딱 10억 원이잖아요. 나머지 2,042억 원은 단계별 마일스톤이고요. 글로벌 임상 비용 생각하면 선급금 10억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표면적인 현금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의 진짜 가치는 당장 들어오는 10억 원이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부터 고바이오랩의 플랫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는 그 상징성이에요. 셀트리온 같은 거대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깐깐하게 데이터 안 보고 2천억 원짜리 계약을 맺진 않거든요. 아, 10억 원을 받은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라는 엄청난 품질 보증 마크를 획득했다는 거군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약물은 인체 미생물 기반이라 독성이 낮고 안전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2026년 안에 효능 확인하는 임상에 속도감 있게 진입한다고 밝혔고요. 그렇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이상한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청취자님 한번 들어보세요. 설립 10개월 만에 100억 버는 캐시카우 있죠? 아시아 최초 글로벌 이상 진입했죠? 셀트리온 보증마크까지 찍혔습니다. 네, 스토리가 아주 완벽하죠. 근데 주식시장 평가를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지금 고바이오랩 시가총액이 대략 1,000억에서 1,20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경쟁사인 지노맨 컴퍼니는 매출이 150억 원으로 고바이오랩 절반도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무려 3,300억에서 3,400억 원이에요. CJ 바이오사이언스도 매출은 고작 30억 원인데 시총이 고바이오랩이랑 엇비슷하죠. 그러니까요. 돈은 압도적으로 제일 잘 버는데 왜 시장 대우는 이렇게 박한 건가요? 그게 바로 바이오 섹터 특유의 밸류에이션 방식, 그리고 모달리티 리스크 때문입니다. 모달리티요? 치료 접근법 말씀이시죠? 네, 바이오 시장은 지금 당장의 매출액보다 그 기술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핫한 트렌드냐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지노맨 컴퍼니 PBR이 높은 이유가 걔네는 마이크로바이옴 비중을 축소하고 지금 제일 뜨거운 테마인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로 주력 사업을 완전히 피봇했기 때문이에요. 아, 시장에서 유행하는 배로 갈아탔으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거군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왜 홀대를 받는 거예요? 메커니즘의 차이인데요. ADC는 쉽게 말해서 정밀 유도 미사일이에요. 암세포라는 타겟만 쏙 찾아가서 폭탄을 터뜨리니까 아주 직관적이죠. 딱 떨어지네요. 반면에 마이크로바이옴은 거대한 숲의 생태계를 고치는 거랑 비슷해요. 유익한 균을 넣어서 전반적인 체질을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근본적이고 좋긴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봅니다. 정밀 타격 대 생태계 복원이군요. 투자자들은 정밀 타격을 훨씬 선호한다는 거고요. 맞아요. 고바이오랩은 남들 다 핫한 테마로 떠날 때 순수 마이크로바이옴 1위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성 프리미엄은 덜 받지만 뒤집어 말하면 엄청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매력이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좋네요. 그럼 그 진짜 가치를 보려면 회사의 민낯, 장부를 좀 파헤쳐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재무제표 보고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2.9억 원입니다. 물론 전년보단 적자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까먹고 있죠? 근데 부채 비율이 21.7%밖에 안 돼요. 게다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이 무려 871%입니다. 엄청나게 건전하죠. 전체 자산 715억 주인데 유동 자산이 52%나 차지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적자에 허덕이는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 장부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기형적일 만큼 긍정적인 투트랙 전략의 마법입니다. 투트랙이요? 네, 고바이오랩은
돈이 들어가는 신약 생산이랑 돈이 나오는 건기식 생산 방식을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수백억 묶이는 신약은 무조건 외부 CDMO, 즉 위탁 생산에 맡깁니다. 아, 굳이 비싼 공장 지을 필요 없이 공유 주방을 빌려 쓴다는 거네요. 딱 그거죠. 반면에 확실한 현금이 들어오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마트랑 협력해서 아예 프로바이오틱스 전용 신규 공장을 줘버렸어요. 돈 되는 거 위는 내 앞마당에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제가 현금 흐름표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63억,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112억이더라고요. 처음엔 돈 엄청 까먹네 했는데 그게 막 불타버리는 연구비가 아니라 공장 짓고 설비 확충하는 쪽에 쓰인 거였네요. 맞습니다. 여유 자금은 금융상품에 넣어서 이자도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투자의 결실이 당장 2026년부터 숫자로 터질 전망입니다. 오, 2026년이면 내년이네요. 네. 자체 신공장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외부 위탁 비용이 확 줄어들잖아요. 게다가 이마트라는 챕티브 마켓 전송 유통망이 있으니까 매출에 500억 돌파는 무난할 거고요. 원가 낮아지니까 매출 총이익률도 확 좋아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흑자 전환까지는 어렵겠지만 적자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겁니다. 기가 막힌 모델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배가 튼튼하고 식량이 땅땅해도 선장에 누구고 물밑에 숨은 빙산이 뭔지는 무조건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번 달 2026 3월에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죠? 네, 아주 중요한 변화였죠. 창업자이자 연구자 출신은 고광표 대표가 최고 비전 책임자, CBO로 이선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출신 이한승 부사장이 신임 대표로 취임했고요. 네, 철저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거죠. 과학자는 비전 짜고 전문가는 돈 벌어오고 아주 깔끔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날카로운 태클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훅 들어오시죠. 기업 구조는 좋아졌는데 최근 셀트리온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거대한 빙산 하나가 떠올렸어요. 바로 오버행, 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죠.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그 단어네요. 맞아요. 지금 팩트만 봐도 2028년부터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총 80만 주, 지분 4%나 대기 중이고요. 게다가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나 전환 우선주 물량도 문제잖아요. 고바이오랩이 과거부터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 꾸준히 있어왔거든요. 주가가 단기로 확 오르면 이 미상환 물량들이 시장에 싹 다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쾅쾅 눌러버린다는 거네요. 단기 변동성에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 오버행 리스크에 더해서 짚어야 할 리스크가 3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차트는 핵심인 KBLP-001 건선치료제의 임상 지연이나 실패 리스크. 둘째는 매출 96%를 책임지는 건기식, 특히 이마트라는 단일 캐시카우에 대한 너무 높은 의존도. 파트너십 흔들리면 방패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마지막은요?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모달리티 자체의 불확실성입니다. 옵투스 제약이 뚫어든 비만 치료제나 다른 경쟁사들의 ADC에 비해 마이크로바이옴이 글로벌 주류로 완전히 인정받기 전까지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불확실성이죠. 알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해부한 고바이오랩 핵심을 한번 정리해보죠. 빅파마 셀트리온이 2천억 원 규모로 인정해준 플랫폼 가치, 이마트 유통망을 얻고 유동비율 871%를 찍은 최고의 재무 모델, 깔끔해진 지배구조, 그리고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저평가 매력, 이렇게 4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네요. 하지만 주가 상승을 억누를 거대한 오버행 리스크와 마이크로바이옴 특유의 불확실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전문가님,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대한 화두 하나 던져주시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단순히 장 건강, 영양제 수준을 넘어 인체 대사질환과 면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핵심 열쇠로 증명되는 그 순간, 고바이오랩이 조용히 구축해둔 5,000종 이상의 압도적인 미생물 데이터뱅크가 향후 10년 제약산업의 기초 지식재산권, IP 생태계를 완전히 집어삼킬 거대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지각 변동의 가능성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